네, 안녕하세요. 박PD입니다. 저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일요일인데 여기 유달산 쪽 아니고 갓바위 평화광장 쪽으로 러닝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돌아가는 중에 저희 빅포트 회사의 핵심 가치,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운영 방법 중 하나인 그 파트너십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 한번 찍어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영상을 켜봤고요. 여러분들은 파트너십이라고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사실 저도 사회생 초년기 때는 파트너십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굉장히 좀 이상적인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마치 가장 가까운 정말 동네 친구를 좀 떠올리면서 뭘 해도 믿을 수 있는 그런 막연한 친구 관계, 우정 관계와 비슷한 느낌으로 파트너십을 이해를 했었는데요. 사실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워낙 이 파트너십이라는 관계 혹은 구조를 두고 이게 어쨌든 사회적 관계, 일적 의미에 이게 놓여져 있다 보니까 양사 간의 부득이한 이해관계나 또 역할적인 구조 관계나 이런 갖가지 것들이 이제 둘러싸면서 어떤 이상적인 어떤 우정과 가까운 형태의 관계적 의미로는 해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일 수 있고 나름대로 또 성숙해져 나가는 과정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제가 깨달은 파트너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건 아니고요. 조금 더 빅포트라는 회사 운영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는 이런 파트너십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제가 현재 일을 끌고 가고 있는 이 방향과 과정 중에 느끼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어쨌든 제가 이태원 넘어오기 직전까지 제가 그래도 정말 한 2,000여 명 정도 넘는 중소기업 대표자, 그 중에서도 지금 제가 이렇게 새해 되고 하면 인사드리고 또 서울 올라가면 가볍게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직도. 나름대로 회사 규모 크게는 몇천억 단위에서 작게는 수십억 수백억 단위 사업 운영 직접 하시거나 혹은 그 해당 사업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적 포지셔닝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랑 관계를 맺고 지내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분들이 현재 빅포트의 파트너십 구조 안에 파트너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현실적으로 느끼기에 진정한 저희가 해석하고자 하는 파트너십 구조에서 실제 파트너십을 맺었던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저기 포항에 이도 발효 한차라는 차 브랜드 운영하시는 이은실 대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은실 대표님과 이런 파트너십이라는 관계 속에서 일을 할 때 제가 직접적으로 일을 부딪혀서 경험해보면서 느꼈던 파트너십의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오히려
일이 잘 될 때보다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일이 잘 안 될 때 진정한 의미의 파트너십의 관계가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될 때까지 차분히 잘 기다려 주시는 그 태도적인 부분의 차이가 다른 관계자분들이랑 다르게 컸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원하는 성과나 결과가 나오지 않음에도 기다려 주는데 다른 이유는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떤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충분히 그 파트너 관계로서의 역할을 앞으로 미래에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 때문이겠죠. 그것조차 없으면 그렇게 관계를 유지할 이유는 없어지는 거니까. 어쨌든 제가 그런 관계를 맺어보기도 하면서 참 사실 파트너십이라는 게 진짜 안 될 때, 어려울 때, 그리고 언어적 소통이라는 것도 종이 한 장 차이로 서로가 이해하는, 그리고 생각하는 어떤 방향이나 목적들이 또 미묘하게 이런 차이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할 때 관계가 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사실 어려운데 어쨌든 이도차라는 브랜드와 그래도 관계를 맺어오면서 이런 믿음과 기다림적인 신뢰가 뒷받침됐을 때 가능한 영역이 파트너십이라는 의미일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밖에 예를 들어 다른 구체적인 브랜드 언급은 어려운데 피트니스 쪽이나 사이클 쪽이나 제가 맺었던 생활 스포츠 영역에서 파트너십 구조가 실패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부분들은 역시나 일이 잘 될 때보다 안 될 때 발생한 문제였고, 결국은 각자가 저도 그렇고 각자가 의도한 이런 운영 방식에 대해서 온전히 어떤 대화나 소통을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운영 방식에 대해서 깊은 리스펙이 없다 보니까 사실 없었던 거죠. 겉으로는 있다고 하는데 사실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없었던 거죠. 네, 역시나 그 이유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운영 방식에 대한 깊은 리스펙들이 없었을 때 결국은 일이 안 됐을 때 서로 오해가 쌓여서 관계가 결국은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습된 경험들을 여럿 했고, 여기 전라남도 제가 목포 내려올 때도 그래도 제가 좀 믿고 따를 수 있는 여기 로컬 식품 쪽 유통 관련된 부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선배님들 같은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도 대화를 해보면 마지막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 조금 충돌했다고 제가 느낀 부분은, 이건 제가 느낀 부분이에요. 결국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파트너십의 구조 관계가 비즈니스상 사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리스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될 때보다 안 될 때에 대한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이걸 비용이나 운영 관리 부분에서 지속 가능한가라는 그런 생각에서 다시 이 파트너십 구조를 보면 사실 어떤 부분에서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부분에
네, 얼마만큼 각자 이해로 베팅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무수히 많이 들은 말은 이랬어요. 뭐 지방 사람들 결국은 각자 이윤에 맞춰서 행동한다. 너가 그렇게 열심히 도와줘봤자 결국 돈이 되지 않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뒤돌아선다. 그래서 그런 파트너십에 기대지 마라. 오히려 리스크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그러니까 너가 그냥 당장 돈 벌 수 있고 매출 내면 그냥 파트너십은 따라오는 거다.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제가 솔직하게 제가 들은 어떤 피드백들이었어요. 네. 아직 저도 어떤 말이 진실일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저도 여기 전남 목포에 와서 각 22개군 도처 다니면서 현장 필드에서 직접 해당 관계자분들 댁에서 직접 자면서 식사도 얻어먹어 보고, 그리고 공장도 제가 직접 모든 공정들 다 오픈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업무상 제가 필요한 소통도 얼마든지 전화나 화상 혹은 대면 통해서 요청하면 응해주시고, 그리고 시식 샘플 필요하면 전화 한 통으로 보내주시고, 이런 업무 진행 간에 제가 직접 느꼈던 소통이나 업무 진행 간에 느꼈던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들, 제가 스스로 다 큰 어른인데 회사 끌고 가는 대표로서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 말씀해주신 믿지 못한다는 그 말에는 사실 크게 동의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생각이 크게 변함이 없고, 그래서 결국은 그 파트너십이라는 거는 서로 되게 그 중요한 선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거기서 각자가 서로 배려하면서 좀 희생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반드시 솔직히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한번 어떤 부분에서 희생해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아직 크게 있고, 그래서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정말 끈끈하게 단단한 신뢰관계 안에 맺어진 그런 파트너십은 사실 지금 당장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그래도 엄청 진한 파트너십 전에 되게 가볍고 옅은 실선 형태의 파트너십의 관계가 먼저인 거잖아요. 모든 큰 일들은 작은 것들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올해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사들과의 어떤 파트너십의 관계에서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항상 그 전보다는 나아지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파트너십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우리나라 중소기업사들 이 산업적인 구조 아래에서 좀 더 잘 지속 가능한 형태로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내재적인 원인 중 하나가 이 파트너십과 신뢰관계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혹은 역할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명확하게 경험적이든 지식적이든 이해를 잘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회사 격으로 성장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한국 사회 저변에 되게 깊이 있게 깔려 있는
뭐 불신에 대한 문제이든 혹은 뭐 개인적인 그런 모르겠어요. 그런 개인적인 문제이든 모르겠지만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가 입장에서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어떤 부분에서 사람을 믿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낙관적인 어떤 시야가 필요하고요. 그에 따라서 서로 오히려 잘 될 때보다 안 될 때 더 믿고 토닥이면서 그 어려움들을 같이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단단하게 쌓였을 때 더 큰 회사로서 그 기간이 지나가면 발전할 수 있는 건데 제가 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겪었던 그래도 이 사람 굉장히 그래도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랑 막상 직접 업무를 임해보면 생각했던 것과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뭐 그렇고요. 그래서 파트너십이라는 물론 제가 지금 말을 했던 것들의 모든 대전제는 뭐 각자 업무상의 명확한 역할, 아레날과 그리고 뭐 계약 기간의 성과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계약서 형태로 뭐 분명하게 고지하는 것들은 그 당연히 그 신뢰관계 안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작업인 것 같고, 다만 그 법리나 계약상의 조항들로 모두 다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파트너십이라는 건 단순히 그 계약서상에서 성과나 역할로 고지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외적인 부분들이 진짜 제가 생각하는 의미의 파트너십의 본질적인 부분들이라는 것들을 해당 영상 통해서 설명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파트너십 계약 관계를 1년 단위로 일단 맺어둔 곳들이 있어서 그게 한 2월 중 정도 되면 계약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고 그 계약 기간을 또 갱신할지 말지에 대한 그런 결정들을 앞두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분들이 믿고 신뢰를 해주신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나 결실들로 보답을 끝까지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 참 중요한 것 같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타협하기 쉽고 막상 임해보면 내 상황으로 부딪혀보면 쉽지 않다. 그래서 그 파트너십이라는 게 그래서 참 그 당연한 거이면서도 사실 어려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업무적인 어떤 영향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인품이나 어떤 소통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가다듬고 배워야지 별 사고 없이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파트너십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건 상호간에 서로 잘할 수 있는 걸 잘해보자, 서로 필요한 걸 각자 한번 기한 내에 한번 채워줘 보자, 우리가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3, 4, 5 곱하기 복리 형태로 늘어날 수 있는지 한번 서로 같이 시너지 내보자, 뭐 일종의 이런 얘기들인데, 서로가 그 무언가 채워줄 수 있다라는 그 역량들을 각자 가지고 있다는 게
뭐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내가 사회적으로든 이 역할 부분에 쓸모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전체 이 공동체 사회의 한 명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의미 있고 내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쁜 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넓게 보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파트너십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또 러닝한 이후에 구구절절 한번 또 떠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일요일인데 집에 돌아가서 저희 쿠키아 두부칩 연구로 농장 보이강 상황버섯 동충하초 머쉬룸 파우더에 대해서 BX 브랜드 경험적인 부분들의 설계를 새해 초에 이야기했던 대로 오늘부터 내용 정리를 유사 브랜드 사례랑 같이 해가지고 운영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뭐 워낙 고민을 많이 했던 터라 재밌게 가볍게 집중해 보려고요.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들 남은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